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제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엔서입니다. 오늘 제가 기사를 쭉 보다가 정말 김범래라면 놓칠 수 없는 기사가 하나 떠서 부랴부랴 제가 원래 뉴스 브리핑을 다른 걸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아 근데 네. 그 쇼킹한 무언가라고 이미 저한테 오늘 뗐었거든요. 네. 뭔지 알 것 같기도 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준비한 게 이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뒤로 제끼고 이거 한 어제 그제쯤부터 나왔던 기사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어제 준비했을 거예요. 그젠가? 네. 그래서 이거라면 김범래가 할 법하고 이거를 김범래가 오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그게 맞을지 한번. 아닐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은행 파산한 거요? 그거는 아니고 생명공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 파산을 한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네네. 아직 파산하고 주말이거든요. 나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선 뭐 미국 은행주는 다 빠졌고, 네네. 물론 이 방송이 나올 때면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이유겠지만, 어쨌든 제가 갖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제목은 이미 들으시는 분들은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수컷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이게 수컷 없이 암컷만으로도 뭔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그건 개념은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컷이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처음 듣네요. 네,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의 연구팀에서 수컷 생쥐, 뭐 보통은 쥐를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수컷 생쥐의 체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수컷 생쥐 사이에서 새끼를 출산하는데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공했다고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간 유전자 편집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네네. 하야시 교수를 비롯한 오사카 대학교의 연구진이 우선 수컷 쥐 2마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빠랑 아빠예요. 그렇죠. 네. 아빠와 아빠죠. 그리고 한 수컷 쥐로부터 피부세포, 피부세포도 별거 아니죠. 네. 뭐 그냥 체세포를 채취를 하고요. 이거를 줄기세포로 전환을 해요. 여기까지도 물론 신기한 일이지만 뭐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라는 건 좀 시간이 좀 된 얘기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듭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네, 이건 뭔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염색체가 들어있겠죠. 네. DNA들이 쭉 들어있을 텐데 그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염색체도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수컷이니까 XY가 들어있겠죠. 네. 이거 이제 그 공통생명인가요? 공통생물학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이미 배웠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여자는 XX, 남자는 XY. 네. 그래서 염색체 XY가 있을 텐데 거기서 Y를 싹 제거합니다. 네. 여기까진 뭐 그럴 수 있지. 뭐 크리스토퍼 가위도 나오는 세상에 Y를 제거하고요. X만 남잖아요. 얘는 성염색체로서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얘를 복제합니다. 그래서 X를 2개 만들어요. XX로. 그래서 XX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했죠. 네. 이렇게 XX 염색체, 이 XX 성염색체로 변경된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난자가 됩니다. 난자가 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난자는 배양을 해야겠죠. 뭐 바로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배양을 해야 되는데 수컷쥐는 난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양을 어디서 하느냐? 인공 난소에서 합니다. 네. 오르가노이드라고 하는 배양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쥐 암컷의 난소 내부 환경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인공 난소예요. 그러니까 수컷 쥐에 뭔가 어딘가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외부에서 배양을 합니다. 이렇게 배양이 끝난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켜요. 그래서 한 600개 정도의 배아를 얻어요. 그리고 이거를 대리모 역할을 할 암컷 쥐에게 착상을 시킵니다. 여기서 흥미가 뚝 떨어졌어요. 네네. 아무튼. 네, 좀 더 들어보시면 좀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600개의 배아를 이용해서 7마리의 쥐가 실제로 탄생했습니다. 네. 이 전체 이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 7마리의 쥐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에는
암컷 쥐의 유전학적인 개입이 없습니다. 그쵸. 네, 그게 사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상 암컷의 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활용하면 5%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난자를 채취해서 외부에서 그 배아를 만들어서 인공 착상을 시키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인공 수정?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5%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는데 네. 이 방법, 수컷만을 이용한 방법은 1%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률은 낮지만 두 수컷 쥐 사이에서 태어난 이 새끼 쥐가 굉장히 건강했고요. 다른 쥐랑 다를 점이 없었고 심지어 수명도 비슷했고 네.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네. 심지어 이 몇몇 쥐들은 자라서 생식 활동을 해서 그의 새끼를 낳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수컷 쥐면은 암컷을 만났을 거고 뭐 암컷 쥐라면 수컷 쥐를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저래 어쩌고 X 띄고 Y 띄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제 불임 부부, 네. 특히 이제 불임 여성을 돕기 위해서 보통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째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동성 커플이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실험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대리모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를 품어주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난자를 기부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커플의 아이를 낳아주긴 하지만 한 사람의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는 그쵸, 뭐 그쵸. 이런 형태로 아이를 갖는 그런 남남 커플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랑 다르게 두 사람의 유전자가 다 들어간 그렇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인공 자궁은 아직 없는 거고 일단 대리모라는 시스템 자체는 꼭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 맞아요.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선은 그 착상시켜서 아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대리모 쥐가 필요해요. 물론 뭐 아까 난소를 인공으로 만들었듯이 뭐 인공 자궁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거기까지 연구가 있지는 않았고. 네. 물론 이 연구가 지금 당장 게이 커플들에게 자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죠. 우선 인간 실험으로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너무너무 많죠. 기술적인 산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산들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한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동성 커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측의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 논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게 한 가지의 큰 논리거든요. 그렇죠. 국가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꼭 동성까지 갈 필요가 없고 싱글세를 거둬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기조에 싱글들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제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재생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머리가 울리는 실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된 느낌도 있네요. 생명공학적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언급된 유도 만능 줄기세포, iPS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세기의 발견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내가 적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술인데 우리 체세포라는 건 뭐 사실 얻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그 DNA 검사한다고 하면은 면봉 같은 거 입안에 넣어서 긁어가잖아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세포라는 건 이미 성숙하고 분화가 끝난 세포예요. 이미 다 자란 세포죠. 근데 이 성숙하고 분화된 세포를 다시 미성숙한 세포로 역분화하는 기술. 그래서 역분화를 시켜서 모든 조직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원시 세포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유도 만능 줄기 세포래요. 그래서 나도 적으면서 이게 된다고? 이게 무슨 게임 아이템 같은 이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된다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길래 거기서 따온 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라는 게 당장에 신기한 건 아니죠. 이전에도 이제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보통 난자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복제를 해서 그쵸. 얻어내는 배아줄기세포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개인의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 얻기가 굉장히 쉽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 여성의 난자를 채취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생산적인 면에서도 모두 우수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고 2012년에 노벨상을 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흘렀네요. 10년 흘러서 이걸로 많은 걸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수컷 쥐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죠. 이러고 10년 후면은 그렇죠.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게 막 표준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매드 사이언티스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수컷 사이에서 체세포를 따서 하나를 XX로 바꾼 다음에 두 개를 배아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내 체세포를 두 개를 따서 하나를 XX로 만들고 수정은 될 것 같은데 그럼 뭐지? 내가 엄마이자 아빠이자 그러니까 나로서 충분한 존재가 되어서 그냥 나는 누군가 관계를 맺지 않고도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안 되겠죠?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개념을 컨셉만 가져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만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과학자들도 생각은 했겠지. 그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컨셉으로는 그쵸.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만의 아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이제 뭐 정자은행이나 뭐 난자은행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한 10발자국 나아가서 나만을 이용해서 만약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기증자 것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기증자를 너무 선별을 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내 아이를 가지고는 싶은데 내 유전자로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과학자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고. 이건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냥 머리를 약간 굴려보면 그런 것도 된다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재생산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게 인간 간의 결합이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 무엇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방금 제가 아담과 하와 맞나요? 어쨌든 아담과 이브인가요? 어쨌든 얘기를 했지만 종교계에선 이 실험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전에도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 항상 비판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개입이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 다 돌아가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신약 개발이나 조직공학 혹은 학문에서 활용하거나 더 나아가서 환자 개별마다에 대한 특이세포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발견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굉장히 큰 상처가 났어요. 근데 이게 피부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피부 이식을 한다고 해도 내 살을 떼서 붙이잖아요. 그쵸. 엉덩이 살을 떼든 허벅지 살을 떼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진 세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배양시켜서 내 스스로에게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 개별에 대한 특이세포 치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2012년에 노벨상을 타면서 대부분의 줄기세포의 연구는 방향성이 다 바뀌었다고 해요. 기존의 그 줄기세포 연구가 다 어느 정도는 클로즈가 되고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iPS 세포로 모든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바뀐 방향성에 있는 수많은 연구 중에 하나를 지금 본 거죠. 잘하면 안 죽을 수 있을지도 불멸할지도 죽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런 뉴스 브리핑을 가져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생명공학의 발전은 눈부시다. 오히려 우리의 인지 속도를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내가 보기엔 언젠가 우리의 인지 속도가 이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순간이 올 것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미 이만큼 발전했는데 그쵸. 우리가 따라가질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태가 생각보다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생명공학이라는 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받아들이는 속도를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많이 오픈마인드가 돼야 될 수도 있겠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돼지의 그 장기를 맞아요.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가지고도 야 이런 세상이 오면 사람의 장기 기증이 이제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앞선 기술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종간 이식 같은 게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 이 발견됐다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의 앞으로의 10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절대 깨지지 않는 인류의 절대 명제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깨지는 순간 혹은 그 깨질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아이를 가진다. 이거는 사실 포유류의 절대 명제죠. 그렇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깨진 적이 없죠. 수십만 년 동안 깨진 적이 없는데 이게 혹시 깨지는 세상이 온다면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어떻게 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고뇌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세상은 다 허상이었다. 기술이 다 허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듣는 분들도 좀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되나 이상하다. 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연구 좀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그쪽 분야는 지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컷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마무리하면서 뉴스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